자, 오늘 아피플 첫 번째 주인공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입니다. 방통위 폐지 법안이 과방위의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동으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기가 아직 남아있는 공직자인데 사실상 임기를 그만두게 됩니다. 그래서 논란입니다. 방통위 폐지법 함께 보시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소위를 통과했는데 방통위 폐지, 이진숙 임기 종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야당에서는 이진숙 한 명을 축출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기구를 없앴다라며 위헌적 졸속 입법이다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 참석하지 않고 퇴장을 했어요. 항의를 한 거죠. 그러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비교하면은 그 틀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유료 방송에 대한 관리 권한이 추가되는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그 자리에서 지금처럼 근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상 현판만 바꿔 달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큰 변화는 위원장, 저에 대한 조치입니다. 이번 방통위 조직 개편안은 사실상 이진숙 축출법으로 요약됩니다. 법을 바꾸어서 사람을 잘라내는 것, 이것이 펄지, 숙청입니다. 법의 판단을 받아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펄지, 숙청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썼던 단어죠. 숙청, 한국에 숙청이 벌어지고 있느냐. 이게 숙청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부인하고 있어요. 한 명 쫓아내려고 법 바꾸는 거 아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새로운 기구를 만들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임기를 다 못 지키게 되는 거죠.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 권한으로 면직 처리하는 걸 할 수 있다고 검토했지만 법조계에서 그러면 재판 가면 대통령실 질 수도 있다라는 논란이 제기되자 이렇게 법안을 만들어 새 기구를 출범하는 식으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임기가 자동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게 되게 됐는데요. 결론적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정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일단은 그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가 됐을 때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법안하고 새로운 법안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가? 새로 만들어진 기구랑 현 기구랑 뭐가 다르냐? 그렇죠. 제가 봤을 때 뭐 특별한 건 차이가 없고 그 방통위원,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숫자만 5명에서 7명으로 뭐 늘어나는 거 아니냐? 그런 정도 이야기만 오고 가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이게 그 내용을 갖다 정확히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살다가 위인 설관이란 말은 들어봤지만 어떤 한 사람 내쫓기 위해서 그 법을 개정한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이 이야기를 막 만들면요. 그냥 위인 개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 개정하는 거. 이런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2025년 대명천지에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지금 정부 여당이 자신이 없다는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만약에 자신이 있고 이진숙 위원장이 진짜 문제가 많다. 그러면 면직하면 돼요. 대통령 직권으로 면직 한번 해봐라. 방통위 법에 따르면요. 그 방통위원장이나 아니면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어떤 방통위원들이 어떠한 잘못 같은 거, 직무상 잘못 같은 거 있으면 면직해도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대표적인 예가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아니었겠습니까? 그 면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판단을 받아보면 되는데 누가 봐도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것만 가지고는 이게 안 될 것 같으니까 법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 아닌가. 이게 그야말로 혁명 아니겠습니까? 이건 제가 봤을 때요. 펄지가 아니고 레볼루션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혁명급이다. 정혁진 변호사님 개인적 견해 전해드렸습니다. 양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런데 사실 논란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뭐 조금 바로 이제 뭐 개정이 되자마자 바로 이제 위원장의 임기를 한다기보다는 뭐 최소한 뭐 신규 위원장이 할 때까지라든가 조금 이제 유예 기한을 좀 줬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개인적 의견은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바뀌는 것이 뭐 다 이름만 바뀌거나 뭐 위원수만 늘리는 건 아니고 지금 사실상 지금 레가시 미디어만 규제하고 있는 걸 넘어서서 그러니까 뉴미디어, 뭐 유튜브라든가 OTT 같은 거에 대한 규제나 이제 좀 모니터링의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추가와
지금 이제 과기부에서 하고 있는 이제 방송진흥정책 같은 면도 이번 새로 설립하는 위원회에서 가져오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이 중점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내용을 좀 더 실제 어떤 법안이 통과되고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뭐 이진숙 위원장 한 명만을 위해서 저렇게 법을 바꾼다는 것은 조금 이제 너무 넘어선 해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정말 그러면 이진숙 위원장 자르려고 한 거 아니다? 정말? 그렇죠. 진짜? 그렇죠. 1도? 영도. 0도.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루하고 끈적끈적하다. 극우 유튜브 나가서 극우 보수 여전사하라. 아니라고 하기엔 여당의 의원들의 어떤 감정이 이진수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격앙돼 있긴 한데, 자, 주진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진수 방통위원장과 야당에서는 결국은 대통령실이 법적으로 자신 없으니까 법 바꿔서 바이패스 하는 거다라는 의견이고,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에 대해서 비루하고 끈적끈적하다라고 반박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 여당에서 어떻게든 방통위원장에서 끌어내리려고 했던 거는 국민들이 다 보지 않았습니까? 네네. 저는 그 굉장히 좀 국민들 보기 민망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업무 추진비에서 빵을 샀다라는 걸 가지고 집요하게 끌어내리려고 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 자체가 지금 업무 추진비 관련해서 지금 재판 중인데 그 재판은 멈춰져 있는데, 버젓이 그 재판이 멈춰져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그냥 업무 추진비 액수도 높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잘라내려고 했던 모습들을 국민들이 다 지켜보셨고, 결과적으로 저 법을 낸다는 거는 결국은 개인 비리나 어떤 면직 사유가 안 된다는 거를 만천하에 그냥 공개한 겁니다. 예. 네. 그러면 저 법은 정당하냐? 베네수엘라 우리가 막 예를 들잖아요. 베네수엘라, 남미. 네. 베네수엘라가 망해가는 과정에서 그 독재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 입으로 얘기한 게 아닙니다. 다 법 바꿔서 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법을 바꿔가지고 그 법대로 한 겁니다. 하지만 지금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 법은요, 법이라고 부를 수도 없을 정도로 위헌적 법률이에요. 예. 어떤 법이라는 거는 모든 사람한테 범용적으로 적용되도록 하는 게 제일 원칙인데, 어떤 특정 개인이나 특정 사안을 노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다 필요 없죠.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재판을 해도 무죄로 본다, 이런 법률안 통과시켜서 그 법에 따라서 다 무죄 선고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이진숙 위원장을 해임한다라는 내용을, 사실상 잘못도 없는 사람을 해임한다는 내용을 법에다 규정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게 국민 권익 차원에서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게 임기제를 해놓은 직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국방부 장관은 임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되면 국방부 장관과 네. 마음을 맞춰서 하는 거고요.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자리, 방통위원장이라든지 권익위원장이라든지 검찰총장, 이런 자리들은 임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임기를 규정한 취지가 뭐겠습니까? 정권과 상관없이 하던 일을 균형 맞게 계속 하라는 것이고, 그 정권 눈치 보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능에 반대해서 뭐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방송통신위원회에다 미디어 하나 넣어가지고 그냥 어떻게 보면 부처에서 미디어국 하나 신설하면 될 일을, 거기에 대해서 부처에 대한 기능만 개편하는 게 아니라 그 조항의 핵심은 이진숙은 나가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진숙 위원장의 퇴출 규정을 넣음으로써 저 법은 정당성을 완전히 잃은 것이고요. 저거 위헌할 겁니까? 만약에 본회의 통과되면? 저는 위헌 관련해서 법적 쟁송을 할 겁니다. 네. 그 부분은 한 사람을 노려서 했고 임기제나 이런 것들을 침탈하는 거고, 방송통신에 있어서의 어떤 언론의 자유와 또 그 공정성을 침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법적 쟁송에 나설 생각입니다. 김우정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런 이제 정부조직법 개정안 가운데에서 이제 부처 간의 업무 조정의 측면에서 이제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인가요? 이제 이렇게 개편이 되는 것인데, 뭐 부처 과기부의 뭐 그 방송 관련 정책들을 가져오고 뭐 조정을 하고 이제 이런 것을 떠나서도 저는 그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 중립성이 매우 요구되는 자리가 방통위원회, 독립기구로서 방통위원장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감사원으로부터 정치적 중립성 위반과 관련해서 주의 조치 받았잖아요. 그 점에 있어서 저는 이진숙 위원장이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면직 처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또 오늘 스스로 물러날 만한 명분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유가 되는 뭐 IMBC 주식 보유한 상태에서 MBC 관련한 뭔가 현안들을 처리를 한달지 이런 문제들도 저는 좀 심각한 사안이라고 보여지고요. 뭐 본인의 뭐 그 법인카드 사용한 것은 차치하고라도 또 방통위 2인 체제 하에서 결정했던 것들을 법원에서 다 문제 삼았던 거 브레이크 걸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도 저는 충분히 본인이 그 자리 사퇴할 만한 사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개정안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데 부처 업무 조정하는 가운데에서 새롭게 탄생하는 그 위원회에 뭐 상임위원, 비상위원, 뭐 위원회 어떤 구조도 좀 바꾸고 하는 과정에서 부칙 조항에 이제 이걸 달았는데 굳이 이 개정안이 아니더라도 저는 이진숙 위원장이 물러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의 곽상원 의원이 여당 의원들이 특정 유튜버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는 걸 비판했습니다. 언론은 김어준 겨냥 소신 발언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최근 1년간 민주당 의원 106명이 김어준 씨의 유튜브에 출연해서 방송에 출연했다는 기사를 인용하며 유튜브 권력이 정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유튜브 방송이 유튜브 권력자라면 나는 그분들께 머리를 조아리며 정치할 생각 없다라고 소신 발언했습니다. 저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르르 한 사람 유튜버에 몰려나가서 마치 극단 유튜버가 정치권에 영향을 미치는 실세라도 되는 듯 머리를 조아린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그러자 조금 전에 봤던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곽상원 의원을 비판합니다. 왜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나섰을까요? 그건 모를 일이죠. 자존감 좀 가져라. 김어준이 뭐가 겁나 떼거리로 이러시냐. 김어준 방송 나가는 게 떨냐? 떨냐. 겸유공이 뭐죠? 그 프로그램 이름을 줄인 거군요. 223 구독자의 집단 지석은 왜 외면하고 비난부터 하지? 라며 강하게 김어준 씨를 감쌌습니다. 그러자 야당의 김재섭 의원이 곽상원 의원이 엄청난 용기를 냈다라며 편을 들고 나섰습니다. 들어보시죠. 엄청난 용기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당론이라든지 아니면 민주당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논의들의 메커니즘은 사실 김어준의 뉴스공장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겠죠. 당대표와 훨씬 코드가 잘 맞고 있는 김어준 씨가 말하자면 형성되는 여론으로 이런 개혁이라는 이런 모든 과제들이 그냥 뚝딱뚝딱뚝딱 되는 거잖아요. 심지어 대통령 의중과도 맞지 않는 내용들이. 네. 이거는 사실 심각한 어떤 국가기강의 문제라고도 좀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곽상원 의원이 용기 내신 것 같아요. 그러자 민주당의 서영교 의원이 곽상원 의원에게 반박했습니다. 국민들도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여기에 대해서 손절을 할 것입니다. 예. 그렇지만 좋은 내용들을 빠르게 전달하고 정성껏 전달하는 것은 또 하나의 언론의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이다. 오늘 나온 전문가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익진 변호사님. 글쎄요, 뭐 곽상원 의원의 이야기가 제 눈에는 뭐 그렇게 틀려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백보양보해서 곽상원 의원이 뭐 말을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아예 뭐 초선 의원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국회의원 한지 주지은 의원님도 뭐 그렇지만 뭐 이제 한 2년도 안 되지 않았나요? 뭐 그러니까 초선 의원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나 보다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저는 근본적으로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갖다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들 눈에도 곽상원 의원이 저 정도 이야기를 하는 것도 크나큰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만큼 민주당이 왜곡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최민희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비루하고 끈적끈적한 유튜브에 나가는 것 자체가 비난받을 일이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나간 그 유튜브가 비루하고 끈적끈적합니까? 아니면은 민주당 국회의원 무려 106명이 우르르 몰려나가고 그다음에 아까 그 신문 읽어주는 남자에서 나왔잖아요. 그 밑에 뭐 광고 같은 막 깔리는 그런 데 나가는 것이 비루하고 끈적끈적합니까? 제가 봤을 때 마지막으로 이제 최민희 의원이 뭐 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걸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떨떠름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 듭니다. 김우정 의원님은요? 딱히 할 말이 없긴 합니다만 네, 할 말 없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정말요? 의원 기간이 다 헌법기관인데 네. 각자 소신껏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곽상원 의원이 나름대로 느끼는 바가 있으니까 어느 이제 주간지 기사에 나온 거를 보고 본인이 이게 맞다라고 생각했으니까 소신껏 SNS에 본인 의견을 담아서 링크를 걸어서 올렸다고 생각하고요. 그건 그거대로 존중받아 마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데 최민희 의원이나 서영교 의원도 뭐 나름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곽상원 의원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몰아세우면서 반박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각자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부분도 존중하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였으면 동료 의원에 대한 예의가 될 것 같은데 마치 그건 굉장히 온전히 틀린 얘기인 양 이렇게 하는 것은 누가 보면 김어준 씨에 대해서 굉장히 감싸고 도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각자 생각과 그 태도 또 그런 것들을 서로 존중할 필요는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주진우 의원님. 저는 그 김어준 씨 유튜버 관련해서 이제 막 많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출연해서 사실상 정치 권력을 누릴 걸 다 누리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김어준 씨가 단순히 정치 권력에 무관하지 않다는 거는 저 발언이 나오자마자 최민희 위원장이라든지 서영교 의원 같은 분들이 대놓고 나서서 방어를 하잖아요. 그게 그 정치 권력을 역설적으로 제일 잘 보여주는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저 곽상원 의원 발언에 대해 가지고 그 많은 의원들이 이런 방구 입도 뻥긋 타지 못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감싸는 충성 경쟁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치 권력을 누리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개개인이 정치 권력을 누리는 데 있어서 저는 대한민국의 정치 권력 체계라든지 국정이 작동하는 체계를 흐트러뜨리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권한과 책임이 같이 가는 게 자유민주주의 체제거든요. 근데 저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권한만 있고 책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인기, 특히 민주당의 극렬 지지자들의 강한 인기를 얻고 있다 보니까 사실 대통령과 다른 정책도 거기서 얘기를 하고 그렇게 되면 그게 또 민주당 의원들이 또 거기 다 따라가요. 이번에 어제 정청래 대표가 저렇게 과격한 발언을 쏟아낸 것도 이번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김어준 씨는 정청래 대표를 대놓고 밀었고 또 대통령실은 겉으로는 중립을 표방했지만 박찬대 원내대표를 밀었는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 권력의 싸움에 승패가 나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국정 운영에 있어서 지금 김어준 씨가 발언한 것이 국정에 그대로 들어와서 어떤 걸러지지도 않은 채 민주당이라는 거대 정당을 통해서 구현되는 게 국민 눈높이에 맞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체제 수준에 맞느냐 이런 문제고요. 저 유튜브다 보니까 지금 공영방송이나 이런 방송 체계하고도 언론의 자유와 그 책임에 있어서 균형이 안 맞아요. 지금 방송사 같은 경우에는 엄격하게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패널들 간의 발언 시간도 조정하고 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저기는 그 이상의 영향력이 그 실질적으로 누리면서 그런 것에 대한 규제는 하나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간접 광고처럼 대놓고 뭐 물건을 팔잖아요. 그거 자체도 국민이 혈세를 들여서 국회의원들을 뽑아줘서 쓰고 있는데 그 국회의원들이 가서 광고를 도와주는 꼴 아닙니까? 저는 이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와야 되고 더 이상 조공 바치듯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저 유튜브에 나가서 너나 할 것 없이 계속 많은 인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저는 우리 국격에 맞지 않는다고 말씀드립니다. 주진우 의원님의 개인적 견해까지 전해드렸습니다.